자, 우리가 스마트 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오늘 설명할 건데요.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스마트 패드 뭐 등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어서 오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 있죠? 개인용 컴퓨터는 데스크톱, 외래어 표기법에 의해서 데스크탑이라고 안 하고 데스크톱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랩톱. 데스크톱은 뭐예요?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 랩톱은 무릎 위에다 올려놓는 거. 노트북. 그 다음에 팜톱이라고 있어요. 팜톱. 손바닥에 올려놓는 게 있었는데 그건 거의 사라졌어요. 그게 이제 얘가 대신하지. 이게 태블릿인데, 스마트 패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태블릿 PC, 태블릿. 근데 이제 태블릿들이 개인용 컴퓨터에는 이제 랩톱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노트북도 있고요. 노트북도 있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태블릿 P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노트북은 이렇게 열죠. 뚜껑을 열면 위에가 화면이고 밑에가 키보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태블릿 PC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그냥 위아래로, 우리 핸드폰, 지금 쓰시는 핸드폰이 위로 이렇게 열면 위로 올라가고 펼쳐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위에는 화면이 나오고 아랫부분에 키보드가 보이고, 그런 태블릿 PC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태블릿 PC들은 휴대성은 되게 좋아요. 편리성은 되게 좋아요. 컴퓨터가 요만하니까 뭐 10인치 이러니까 편리성은 있는데 성능이 약해. 노트북은 좋아요. 노트북은 좋죠. 일반적으로. 예. 개인용 컴퓨터하고 PC하고는 약간 스마트 기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는 용도가 뭔가를 생각해 보셔요. 스마트 기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갤럭시 S3, 뭐 갤럭시 노트 2, 뭐 이런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LG에서 G2, G3 이런 모델이 나왔는데 이거는 폰이에요. 폰. 핸드폰이라고. 전화기인데 스마트해. 똑똑해. 전화기인데 똑똑한 것 뿐이야. 그럼 어떻게 똑똑하냐? 전화기에 고유 기능이 뭐가 있어요? 전화 걸고 받고 문자 보내고 받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인터넷도 되고, 인터넷 되던 일반 핸드폰도 있어요. 인터넷 시대는 일반 핸드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지도 찾기도 되고 뭐 카톡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로 뭐 음악도 듣고, 일반 핸드폰도 음악은 듣죠. 동영상도 촬영하고 뭐 그런 기능들,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같은데 전화도 되는 이런 걸 우리는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패드는 좀 넓다란 걸 패드라고 부르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에이수스에서 만든 제품인데, 갤럭시가 아니라 구글에서 만든 넥서스 7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전화는 안 돼요. 문자 보내는 거 받는 것도 안 돼요. 그 외만 다 돼요. 그럼 전화는 어떻게 거느냐? 전화 거는 기능은 없으니까 통신 요금도 안 나가요. 기계만 사면 평생 쓰는 겁니다. 평생 쓰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걸고 싶으면 카톡이라든지 또는 행아웃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행아웃에 가입돼 있어. 그럼 저도 행아웃 가입되고요.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행아웃을 콜하는 거지. 그럼 상대편한테 이정민이 전화했네요. 받으세요. 라고 떠. 그러면 전화도 가능해요. 얘는 본래 전화기 기능이 없는데 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한 보이스톡, 이런 통화 기능을 이용해서 전화를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하는 거지. 일반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텔레콤 이런 전화가 아니라. 태블릿은 뭐 스마트 패드 그것보다 조금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런 스마트 기기하고 우리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아니면 일반 PC, 데스크탑 PC,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이런 컴퓨터하고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거야. 이거지. 자, 기기가 따로 있으니 따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냥 핸드폰 따로 쓰고 컴퓨터 따로 쓸 거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컴퓨터하고 스마트폰하고는 궁합이 잘 맞아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 바로 mp3 플레이어 이런 거였죠. 우리 선생님 갖고 오신 mp3 플레이어가 이제 우리 과정에서 많이 보급이 됐었거든요. 이런 기기들을 사용을 할 때 mp3 기기는 뭐예요? 노래 듣는 거잖아요. 근데 방송 강의 같은 거, 뭐 방송통신대학교라든지 사이버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방송 강의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평상시에 이동 중에 듣겠다 이거지. 컴퓨터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음악 소리만 들으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로 나온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노래들을 어떻게 이 안에 넣을 거냐 이거지. 무슨 뭐 간장병에 깔때기 끼고 물 간장 붓듯이 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걸 사용할 때는 PC와 연결해서 PC에서 mp3 기기로 자료들을 보내고 또 받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mp3 플레이어 중에는 사진 카메라 기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착각 찍어. 그러면 뭐 지금처럼 뭐 천만 화소 이런 건 아니더라도 착각 찍혔어요. 그럼 찍은 사진을 mp3하고 컴퓨터가 연결이 됐으니까 아까 그 폴더가 있었죠. 뭐 음악 폴더, 뮤직 폴더, 포토 폴더 이렇게 폴더가 따로따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뮤직 폴더라든지 아니면 포토 폴더라든지 또는 텍스트 폴더. 텍스트는 이제 글자를 넣어놓은 거죠. 글들. 이런 폴더에 자료들을 저장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존의 핸드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폴더폰 이렇게 얘기도 하죠. 폴더폰 같은 거, 폴더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이전에 나왔던 것들. 그거는 처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전화 걸고 문자 걸고 보내고 받고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노래 듣는 거, 그 다음에 인터넷 하는 거, 그것들이 추가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이름을 부른 거지. 그 이제 시조가 이제 뭐 삼성 갤럭시도 나왔고 아이폰도 나왔고 뭐 굉장했었어요. 그때는 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는데 비싸도 남들 안 쓰는 나만 쓰는 거니까 뭐 히트가 있었죠. 기존 핸드폰에도
노래를 듣고 뭐 라디오도 듣고 또 카메라 기능이 탑재가 돼서 사진도 찍고 보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핸드폰하고 그럼 핸드폰에다가 노래를 집어넣으려면 라디오야 그냥 주파수 맞춰서 들으면 된다지만 노래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전용 어떤 기구가 있어야만이 노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제일 만만하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자 잠깐 연결한 거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금 제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어요. 휴대폰이 스마트폰 연결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노래를 집어넣고 사진도 여기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사진 있나 볼까요? 자 카메라 안에 사진이 들어있어요. 사진 찍은 것들도 여기 보이고 동영상 찍은 것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찍은 사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좋아요. 가족 사진 찍은 것도요 별도로 따로 저장해 갖고 우리 애들이 이제 성장하던 모습이라든지 뭐 저의 모습 또 애들 엄마나 이렇게 이제 같이 찍은 사진들도 여기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풍경 사진들 뭐 나머지 기타 사진들 요 사진은요 그 밴드를 했더니 이제 동창들끼리 또 밴드라는 모임을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스마트폰 갖고 밴드라는 일을 하는데 졸업사진이 거기 올라왔더라고. 저희 때는 졸업사진을요 개인 사진 못 본 것 같아요. 제 졸업사진은요 사진 앨범이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요거예요. 위에는 선생님 단체 사진, 밑에는 우리 반 단체 사진. 이게 끝이야. 다른 반도 없어. 딱 우리 반 것만. 저희 때 그랬어요. 한때 졸업사진이 너무 앨범이 돈이 비싸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 단체 사진하고 그 반 단체 사진 찍은 거 그거만 달랑 위아래 붙여가지고 졸업 앨범으로 그러니까 다른 반 친구들을 못 찾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사진이 올라왔더라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밴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앨범에 있는 거를 카메라로 착각 찍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갖고 있던 사진을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보고 다른 친구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관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서 누군가 찍은 게 부산에 있는 친구도 볼 수 있고 영국에 나가 있는 친구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요즘 인터넷 문화죠. 인터넷 문화. 편해졌어요. 편해졌어. 이제 중요한 거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PC와 다른 기기들을 연결하면 다른 기기라는 건 뭐예요? mp3 플레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옛날 핸드폰도 되고 요즘 핸드폰도 되고 또 다른 이런 태블릿도 되고 스마트 이런 연결하면 재미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려면 기기들을 PC가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드라이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글 2007 인터넷 이것도 프로그램인데 그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린터기
프린터기를 사왔으면 프린터기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프린터기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기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컴퓨터 용어로 드라이버라 그래요. 이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설치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구들은 있어요. 그게 바로 USB 메모리예요. 이런 USB 메모리는 꽂으면, 컴퓨터에 꽂으면 다 알아들어요. 알아서. 그런데 mp3 플레이어, 지금 선생님 갖고 계신 mp3 플레이어는 아주 옛날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 거는요, 꽂으면 무슨 기기가 연결됐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라고만 뜨지 실제 안 나와요. 그럼 그 기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핸드폰을 직접 한번 연결해 보실 텐데, 핸드폰을 연결하면 PC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면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돼요. 그럼 드라이버는 어디에서 가져와서 설치할 거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답은 제조회사에서 제공을 해요. 내가 LG 핸드폰을 쓰고 있어, 삼성 핸드폰을 쓰고 있어, 펜텍 핸드폰을 쓰고 있어. 그럼 펜텍이면 펜텍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펜텍 제조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회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있어요. 자, 갤럭시야, 삼성이야. 그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델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 제공해줘요. 다 제공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mp3 플레이어? 그럼 mp3 플레이어가 어디 거냐 이거예요. 제조회사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BC라는 회사 거다. 그럼 ABC라는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야지. ABC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어. 그럼 미국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상에서 ABC라는 mp3 플레이어는 어디가 만들었나요? 어디에서 만들었나요? 뭐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럼 홈페이지에 정보를 알려주거든. 하면 거기에 프로그램들을 다 제공해줘요. 근데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안 해주는 것도 있어. 너무 오래된 거. 회사가 문 닫았다든지.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쓰는 스캐너가 뭔지 아시죠? 복사기처럼 쓰는 거. 이 스캐너가 한 20년 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근데 독일 아그파 제품이에요. 아그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아그파에서 스캐너 사업을 하다가 꽤 오래전에 이제 사업을 거뒀나 봐요. 없어졌나 봐요. 그 프로그램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 프로그램 기계를 어디서 구해왔는데, 프로그램을 구하려고 인터넷상에서 꽤 오랜 시간을 막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지금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LG, 삼성, 대우 뭐 이런 거, 주연테크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스마트폰인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연결이 될 거예요. 스마트폰인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갤럭시 이런 시리즈들 있잖아요. LG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케이블만 연결하면, USB 케이블만 꽂으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USB 메모리는 뭐 다 인식, 드라이버 설치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USB 메모리인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인 경우에도 설치 안 해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형 핸드폰인 경우에는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해야만 인식이 되고, 그래야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연결을 해 볼 거예요. 연결을 해보면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샘플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봤어요. 연결을 해봤는데 제가 사용하는 태블릿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새로운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라고 뜨네요. 화면 밑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떴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연결을 해줘요. 그럼 이제 컴퓨터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제 핸드폰도 떴고요. 핸드폰도 떴고 제 태블릿도 떴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작업을 하겠냐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얘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모르시면 닫으시면 되고요. 내 컴퓨터에 가보면 이렇게 휴대용 장치라 그래서 제 핸드폰이나 제 태블릿들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가보면 뭔가 이렇게 쭉 폴더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폴더들이 보이는데 이 폴더의 용도를 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폴더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뭐고 쟤는 뭐고 뭐냐 이거야. 이거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에 가서 냄비를 딱 꺼내 들고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지? 모르면 그 냄비 못 쓰는 거죠. 포크 나이프를 들고 용도를 모르면 못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폴더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DCIM은 뭐냐면요 디카로 찍은 사진, 스마트폰에서 디카로 찍잖아요. 우리 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그럼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카메라 메모는 해드릴 겁니다. 자, 스마트 기기를 PC와 연결했더니 자,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DCIM 폴더가 있고 여기에 카메라 이 폴더를 찾았어요. 이 폴더 이게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일단 그게 중요한 거야.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요 여기 갔더니 하나도 없네. 저 다 지웠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데 이 태블릿 안에는 제가 지워놨어요. 없어요. 현재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거 말고 여기 이정민 원장이라고 하는 여기 핸드폰인데 이 안에 가보면 아까 DCIM이 있었죠? DCIM 그럼 카메라 있죠? 이 안에 사진이 있죠? 이 안에 사진이 들어있죠.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사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태블릿으로는 제가 사진을 안 찍기 때문에 사진이 없는 것 뿐이고 여기서 착각 찍으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폴더가 또 있는가 보면은요 뭐 밴드라는 폴더도 있고요 뭐 카메라 360도 있고요 뭐 코지 카메라도 있고 뭐 다운로드도 있고 다큐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뭐 카카오톡이라는 것도 있고요. 카카오톡이라는 걸 있는 걸 봐서는 이 카메라는 이 핸드폰 갖고는 이 주인이 카톡을 하는구나 하고 미리 짐작할 수 있겠죠. 또 밴드 이 집 밴드 하는가 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인터파크 비스켓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인터파크에서 제공해주는 비스켓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자책을 보고 있구나. 그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사운드라는 것도 있어. 사운드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가보시면
통화 중 녹음한 거, 통화 중 녹음한 거라든지 음성 녹음한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보면 녹음기 기능이 있어요. 그럼 녹음기를 작동시켜 가지고 대화할 때 녹음할 수도 있고, 뭐 목사님 설교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님들이 설법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능을 이용해서 녹음을 한 거죠. 그 통화 중에 녹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T스토어라는 말도 보이네. T스토어. SK텔레콤. SK텔레콤 사용자들은 이 T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뭐 동영상도 또 전자책도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는 뭐 받아놓은 건 없는데 여기 보면 책은 있어요. 책. 전자책. T스토어. SK텔레콤에서 하루에 한 번씩 공짜로 뭘 주는 게 있어요. 게임을 주기도 하고 책을 주기도 하고 영화를 주기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책만 받아놨어요. 책만. 네, 공짜로. 공짜로. 그럼 이제 그 영화를 여기에 들어가. 여기. 네. 제가 이따 한번 핸드폰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비디오라는 거에 가보면 현재는 없지만 예전에 영화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가면 아까 요거처럼 뭐 파일이 보이겠죠. 이렇게 영화 파일이 있으면 그 영화를 저장해서 잘라내기 해서 내 컴퓨터에다 옮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내 컴퓨터에 보관이 되잖아요. 그럼 평생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벨소리. 띠디딕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벨소리가 링톤이라 그러는데 이 벨소리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저는 벨소리가 굉장히 많죠. 벨소리를 만들어 놨어요. 벨소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벨소리도 있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두는 거예요. 아니까 어느 정도. 이제 모르시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은 핸드폰으로만 끝나는 거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핸드폰에만 있고 내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 오늘 가시면 요 DCIM 카메라 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 카메라라는 거를 복사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모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카메라를 여기 아니다. 요거네 여기. 자, 카메라를 제가 복사를 해서 내 사진에 요 사진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쭈르륵 뭐가 이렇게 이동이 복사가 되겠죠. 이건 실제 뭐 하는 거냐면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 컴퓨터에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거나 동네방네 다니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진을 핸드폰에다만 두고 있다가 핸드폰이 분실되거나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행 다녀오시면 꼭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야지.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카메라 안에 그동안 제가 찍었던 사진들이 실제로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제가 복사한 사진을 볼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운동장이고 오른쪽은 운동장이고 왼쪽은 바닷가예요. 학교가 이제 이 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가 이제 인천 해사고등학교인데 인천에 간 김에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는. 나는 거기로 갔다 왔는데 인천에 여기가 그 인천 그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예, 차이나타운에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요. 인천역 종점에 가서 내리면 거기가 차이나타운이잖아요. 근데 맛이 없어. 결론은 우리 동네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 비싸기만 비싸고. 예. 하여튼 이렇게 찍은 사진도 이제 본 거죠. 옮겨놔야지. 이렇게 쭉 해서 옮겨놔야 두고두고 써먹을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 가족 사진을 이 컴퓨터에다 보관해두면 안 되잖아. 이 강의실 컴퓨터에다 보관해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USB 메모리 제가 준비해 오세요 그랬잖아요.
그 USB 메모리를 꽂으세요. 옆에다 같이 꽂으셔가지고 USB 메모리를 옮겨 놓으세요. 그럼 USB 메모리를 댁에 가서 이제 꽂으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 안에는 찍은 사진이 USB 메모리도 들어 있겠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MP3 플레이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지금 쓰시는 스마트 저기 핸드폰도 연결하는 방법이 다 있고요. 이걸 배우셔가지고 댁에 가서만 해놓으시면, 되게는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MP3 플레이 연결하는 거는 기본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고, 아까 핸드폰은 프로그램만 깔면 주소록이라든지, 허기야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교체하러 대리점에 가면 전화번호 다 이동해 주죠. 이동해 주는데 거기는 사진은 이동 안 해주거든. 그건 내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예. 왜냐면 주소록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들이 그 주소록을 복사해서 갖고 있더라고. 저기 영업하려고. 전화번호 이름하고 연락처 적혀 있잖아요. 그거를 이동해 주겠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갖고 있어 또. 그래서 거기 있는 전화번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물건을 사세요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나 이런 거는 제가 다 관리하고 대리점에서 절대로 안 맡겨요. 예. 그냥 배우시면 되는 거야. 저는 뭐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저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겠죠. 배우면서 하는 거지. 자, 그럼 한번 곧 도와드릴 테니까 잠깐 멈출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라는 폴더가 있었어요. 사운드 폴더는 뭐죠?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음성 녹음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통화 중에 녹음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스마트폰 안에 있는 폴더를 좀 보면은 여기 지금 뭐 밴드도 있고요. 밴드도 있고 뭐 DCIM도 있고요. DMB도 있네요. DMB라고 있죠. DMB. 예. DMB는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DMB는 디지털 모바일 방송이라 그래서 디지털 모바일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모바일 방송, 즉 핸드폰으로 우리 TV 보잖아요. TV 보는 거, 그게 DMB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TV를 시청하면서 녹화 기능, 녹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처라 그러죠. 캡처. 낮게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장면을 녹화를 할 수 있어요. 동영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디카로 찍은 사진, DCIM 폴더에 있는 사진을 제가 복사를 해서 다른 핸드폰으로 가져가면 다른 핸드폰에서도 보여요. DCIM 카메라 폴더에 있는 사진, 아까 복사한 사진을 컴퓨터에다 보관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컴퓨터에서도 보여요. 근데 DMB는 내가 녹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로 가져와도 못 써먹고 다른 핸드폰으로 가져가도 못 써먹어요. A라는 모델을 가지고 내가 녹화를 했어. 오늘의 요리 이런 걸 녹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녹화한 거를 핸드폰이 바뀌었단 말이야. 새 신형으로 바꿨어. 그러면 녹화한 방송만 복사를 해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보관해둬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 나와. 특이하더라고요. DMB만큼은 복사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얘는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면
기술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형사처벌 받아요. DMB 방송은 절대로 건들면 안 돼요. 법으로 걸려 있어. 예. 제가 그거를 왜냐면 예전에 핸드폰에서 녹화한 DMB 방송을 신형 핸드폰을 가져와서 보려고 해도 안 보여주고 변환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래서 왜 없을까? 보통 다 있거든. 웬만하면 변환기가 있는데 DMB만큼은 변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못 건들게. 얘를 변환기로 변환을 했다가 건들렸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맛을 보여? 아니에요. 자, 저거 적어야 되나?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기기는 그런 거고, 스마트 기기는 그런. 이제 그 스마트 기기 중에서 그 아까 보니까 신형 핸드폰하고 신형 스마트폰하고 신형 스마트폰하고 구형 스마트폰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형이냐 구형이냐는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하여튼 케이블로 연결했어. 연결했더니 지가 알아서 컴퓨터에서 다 돼. 연결이 됐어.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결을 해더라 이거야. 그러면 신형인데, 구형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마트폰인 경우는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구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인식이 안 되고 수동으로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한번 제가 인터넷 찾아볼게요. 자, 갤럭시 S 초기 모델이죠. 갤럭시 S를 PC와 연결하기라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 S5 이런 거 말고 갤럭시 S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S5는 뭐 상관은 없는데 요건 뭐라고 나오나 볼까요? 그림이 안 보이네. 제 핸드폰에 있어요. 자, 저 핸드폰이 아니라 제 자료실에 넣어놓은 거 있는데 스마트폰을 여기 있다. 찾아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자, 이거예요. 핸드폰이 이게 스카이야. 자, 여기다가 USB 케이블을 꽂았단 말이에요. 꽂았어. 이걸 꽂았단 말이야. 꽂으면 요 상단에 여기. 요 상단이 어디냐면 안내줄이죠. 알림줄이죠. 잠깐만요. 여기 알림줄이라는 데를 마우스로 쓱 내리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USB 연결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와. 얘를 터치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깡통 로봇가 나왔어요. 우리 뒤에 선생님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렇게 나오는 모델은 뭐다? 예,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중에 구형이에요. 예. 잠깐만요. 알림줄이라는 건 어디냐면은 요 상단에 보시면 시간 나오는 데 있죠? SK텔레콤 통신사 나오는데 SKT라고 써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알림줄이라 그래. 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쓱 비비면 이렇게 정보가 보입니다. 그래서 문자가 몇 개 왔느니 이러쿵 저러쿵 하고 보이거든요. 이때 여기 보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렇게 USB가 연결됩니다 라고 떠 있어요. 이제 걔를 누르면, 현재는 없죠. 저는 현재는 없는 거고, 얘를 누르면 이렇게 깡통 로봇, 안드로이드 로봇가 짠하니 나와요. 이때 USB 저장소 사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사용하겠느냐 물어보면 깡통 로봇 색깔이 녹색에서 주황으로 바뀝니다. 이름은 연결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핸드폰들은, 모델들은 그냥 케이블만 꽂으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 딱 연결했더니 컴퓨터에 뭐가 뜨긴 떴어. 뭐가 뜨긴 떴는데 이렇게 떴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긴 떴는데, 여기 이렇게 떴는데, 얘를 더블 클릭했더니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뭐다? 아, 내게 오래됐나 보다. 그러면 깡통 로봇가 있는지를 검사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알림줄을 내려가지고 해주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형들은 되게 쉬워요. 그냥 아까 보여드린 대로 꽂으면, 자료실에 들어가서 뭐를 설치하라고 아까 드라이버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라 그랬는데 굳이 그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꽂으면 자동으로 다 인식이 돼요. 다 인식이 되는 거고, 굳이 뭐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근데 이제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옛날 전화기, 폴더폰은 프로그램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프로그램 아까 돌렸는데 케이블이 안 맞아서 못한 거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 내용은 여기서 일단 정지할게요. 예, 같이 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책으로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책이 없는 겁니다. 아, 책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책을 좀 볼까요? 책을 이제 우리 118페이지 보면 이제 맵이라는 거에 나와 있어요. 맵. 이거를 스마트폰으로도 해보고 PC로도 해보고 해봐야죠.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주소록은 어떻게 할 거냐. 주소록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핸드폰을 교체한다 그러면 대리점에서 뭐 연결해 준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내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주소들, 연락처들을 PC에 저장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좀 그래. 어디에다?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보관하자 이거지. 이게 오히려 제 생각에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느냐 이거죠.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서비스냐? 제가 경험으로는 네이버 주소록, 우리 네이버 인터넷 들어가서 전조편 보내고 받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주소록을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네이버 주소록을 먼저 해볼 거고요. 해보고 나서 맵 사용하는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내 핸드폰 안에 네이버 주소록 서비스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핸드폰 안에 네이버 주소록 서비스가 없으면,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여기 네이버 주소록이 없네. 자, 여기 가서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주소록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주소록을 실행을 하면 제 핸드폰에 있는 4141개 전화번호가 인터넷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또 인터넷상에 있는 주소를 가져올 거냐 말 거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네이버 주소록이라는 앱을 깔아야 되는 거죠. 네이버 앱을 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들어가셔서 이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플레이스토어 찾아보세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네이버 주소록을 검색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하세요. 내 스마트폰에다가. 그래야 뭐 하던 말던 하겠죠. 자, 주소록에 들어가면 자, 네이버에 있는 주소록을 제가 한번 실행해 보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화면에. 왜 안 나와? 나와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화면이 안 나오고요. 두 개로 나눠져요. 백업 모드냐 실시간 동기화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백업 모드로 하세요. 실시간 동기화 하지 마시고. 그래서 백업 모드로 바꿔놨더니 주소록 백업이라고 뜬 거고요. 만약에 실시간 동기화하고 싶으면 밑에 걸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보내기 누르면 어떻게 된다?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전화번호가 네이버에 있는 전화번호부로 가는 거예요. 내보내기. 그렇게 해서 갔다가 만약에 핸드폰을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든지 하면 주소록이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네이버 주소록을 설치해서 가져오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이 주소록을 한번 수정해 볼 겁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요, 스마트폰 가지고 띡띡 누르는 것보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작업하는 것이 빠르고 편하거든요. 그럼 네이버에 있는 주소록에 가서 주소를 수정을 해요. 연락처도 수정하고 전자우편도 수정하고, 그 수정하고 나서 그때 가져오면 되는 거죠. 핸드폰을 싹 치우고, 핸드폰에 있는 주소록을 싹 치우고, 핸드폰에 있는 거를 비워놓고 나서 네이버 거를 가져오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면 돼요. 예. 일단은 여러분들은 내보내기를 일단 하세요.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인터넷상에서 로그인을 해서 주소록을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전자우편에 가서 주소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주소록. 여기 주소록이죠. 사람 얼굴 그려지는 것 같은 거. 예, 눌러보시면 주소록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주소록이, 예, 여기 서부 인터넷 활용 주말반에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름도 제가 체크를 해놓고, 또 뭐 공공기관 뭐 이런 주소록이라든지 우리 컴퓨터 선생님들 주소록이라든지 이걸 여기다가 다 등록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2014년에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남부센터에서 공부하신 분들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2012년도에 저한테 배우신 분들, 2013년도에 배우신 분들. 왜냐면 이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잖아요. 어쩌다 전화하시면 연락처가 이름이 없으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뭐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개님이 전화를 했어. 그럼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대본에 뭐라 그러냐? 저를 기억하시네요?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저야 전화번호 하나 저장해 놓은 것 뿐이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교육생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확인하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우리들 일반 요거는 이제 배달업체들 구워져 온다 굽네치킨. 저희 집은 이렇게 닭집이 많아요. 멕시카나 집이 어딘데? 우성상가. 여기 신월 삼동입니다. 아, 삼동이. 예, 우성상가도 나오고요. 예, 멕시카나 여기 BBQ 신월 7동도 있고. 집수는 신동까지. 다 여기다 저장해놨어요. 이렇게 출판사 관련된 거, 어디에 연관된 거 다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예. 큰일 났다. 출판사들이 다 지워졌어. 이게 며칠 전에 작업하다가 깨먹었어요. 그래갖고 엉망진창이 됐어. 엉망진창이 됐어. 그러면 쓸데없는 택배만 잔뜩 있네. 택배 합쳐.
예. 배달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많죠. 뭐가 많아요. 금융도 있고, 교회야 뭐 우리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 뭐 연락처도. 저 여기 광음성결교회 다닙니다.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는. 예전에 저 용산에 있는 말리언 교회 다녔는데 이제 이사 오니까 교회도 옮겼죠 뭐. 이렇게 다 연락을 다 가족들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여기 있고요. 다 깨졌어. 큰일 났다. 이제 복구해야 되겠네. 집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다시 복구는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정리정돈을 해놓으니까 필요한 걸 때마다 그 연락처를 보고 그룹을 보고 보내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고쳐놓고 내 컴퓨터로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스마트폰에서는 가족이 누르면 되지. 가족이. 여기 가족을 누르면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연락처가 일로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굳이 뭐 가져올 필요 없는 거죠. 며칠 전에 보냈기 때문에 굳이 그건 할 필요 없는 거고. 잠시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이제 맵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정보는 뭐냐면은 서브센터 앞에서 민속초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써있네. 제가 서부여성발전센터라고 검색을 했더니 서부여성발전센터 입구인지 어딘지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겠다라고 했고, 민속촌에 도착하겠다고 해서 민속촌을 클릭을 해갖고 도착이라고 선택했어요. 그럼 자동차로 갈 건지 1시간 14분이면 가네요.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대중교통으로 가면 어떻게 가는 여기 써있네요. 6628을 타고 까치산역에 가서 2호선으로 신도림역을 가서 거기서 1호선에서 수원역에 가가지고 금화마을 3단지에서 내려가지고 민속촌 가는 버스 어쩌고 저쩌고 타고 가고 내리래. 1시간 15분이래. 여기서 가는 방법이 수원역에서 내려가지고 금화마을 3단지를 가래요. 자가용 있으신 분들은 자가용 타고 가지만, 자가용이 없으신 분들은 민속촌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시외 교통으로는 없나?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용인 공용 버스 터미널까지 가는 건 있네요. 여기 써있어. 지금 여기 시내 교통 말고 시외 교통을 눌러봤더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에 있는 터미널에 가서 용인 공용 버스 터미널 내리면 된대. 그러면 서울 고속터미널까지는 가야 되겠고, 용인 터미널에 내리면 민속촌 가는 건 알아 또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갈 건지 자가용으로, 자전거로는 못 가겠지 솔직히. 네, 3시간 18분 걸린대요. 자전거로 가면은. 자전거가요? 그랬더니 안 걸리나? 자전거도? 되게 빠르네. 자전거 선수 아니야 혹시 이거? 아니 시속 잘 나와요. 저도 30분 넘게 달려요. 아니 자전거가 그래도 안만 그래도 3시간 그렇게 안 걸리나? 근데 여기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어요. 잠깐 볼게요. 저는 신기한 게 이거야. 서부센터에서 자전거로 출발해서 곰달래교 1길 따라서 94m 이동해서 우회전하면 남부순환로 55길 따라서 64m 이동해서 우회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횡단보도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지하도 옆길로 가서 얼마큼 이동해서 오류 인터체인지에서 부천 방향으로 빠지고, 이런 내비게이션 정보가,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보면서 가면 되는데 없으면 프린터 인쇄해서 보면서 가면 되지.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간혹 너무 느리게 갈 때도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스탠드 있죠, 스탠드. 공부할 때 키는 스탠드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부천 어디더라고. 부천이면 여기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동네 이사 왔을 때 처음이라 부천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제 이거로 간 거야. 그랬더니 공수부대 앞에 사거리에서 뭐 버스를
그 타고 뭐 어디 가서 또 갈아타고 건너가서 뭐 얼마를 걸어가서 어떻게 가래. 그래서 2시간 반을 갔어요. 그 이제 수리를 마치고 집에 올 때 보니까 개봉역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 개봉역 버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탔더니 10분 만에 가대. 개봉역을. 개봉역에서 여기 오는 거 한 30분, 늦어도 30분, 20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3, 40분 만에 갈 거를 네이버를 통해서 물어 가는 게 2시간 반을 간 거야. 몰랐으니까 갔지. 알았으면 그렇게 안 가죠. 근데 그나마 개봉역이 어딘지는 알았으니까 거기서 오는 차는 개봉역 가는 버스를 타고 거기서 6호를 타면 되니까. 근데 제가 개봉역을 몰랐으면 또 2시간 반을 역으로 왔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요런 내비게이션 정보. 도보로는 도보는 여기서 출발해서 민속촌에 내리래요. 걸어서 갈 때. 못 가겠는데? 그렇죠. 못 갈 것 같고. 자, 자동차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면 된다고. 이런 정보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하철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 환승하고 얼마큼 걸어가서 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게, 저는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든요. 자가용이 없어서. 그러니까는 우리 애 학교 가는 것도 뭐 그 해사고등학교 입학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보도 몰라가지고 해사고등학교 입학을 입력을 해보니까는 인천역에 내리라 그래서, 그럼 인천역을 가려면 개봉역에서 타고 가면 되니까 651, 652 뭐 이거 타가지고 개봉역에 내려서 거기에서 지하철로 종점이니까 인천역이, 그러니까 수원역 말고 인천역으로 가서 내리니까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저도 말로만 차이나타운 들어본 거지. 여기서 한 1시간. 내신이 몇 번? 아, 내신이요? 우리의 내신이 별로 안 좋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면접을 이제 원서를 내려가고 또 뭐 면접을 보러 갈 때 대중교통으로 가는 길 외에는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집 앞에서 출발해서 목적지는 어디다 그러면 기차 어디에서 지하철 내려가지고 환승하고 어디서 내려서 몇 메타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거기서 노선번호 몇 번을 타고 내려라, 이게 다 뜨거든 대중교통 정보에. 너무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스마트폰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하신 분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제가 명칭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지도라는 걸 설치하셔야 돼요. 네이버 지도. 아까 네이버 그 주소록 설치했잖아요. 그것처럼 네이버 지도라는 걸 설치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T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 안에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 지도 찾는 기능이 있는데 불편해서 안 쓰고 네이버 지도라는 거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가 어디 다른 동네 가서 모르는 동네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야 되는데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네이버 지도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폰은 특성이 뭐냐면요, 내 주변에 어느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라 이렇게 알려줘요. PC는 위치가 어디인지,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에 도착할 건지를 알지만 스마트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걔가 인식을 해요. 그 위치를 인식을 해서 이 위치를 쭉 찾아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 목적지가 어디야, 그러면 내 위치를 찾아 지가. 그러면 이 동네에서 뭐 500m만 걸어가면 200m만 걸어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버스를 타고 어디서 내려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객지에 갔는데 이 동네가 뭔 동네인지 어떻게 알아?
아는 동네 갔으면 알지. 근데 모르는 동네 갔단 말이야. 근데 그 동네가 뭔 동네인지를 알아야 목적지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그런 위치 기능이 있으니까 내 위치 찾기를 누르면 현재 당신은 어느 동네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준단 말이야. 편하죠. 더더욱 또 뭐가 있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것 중에 이거를 써요. 나침반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나침반. 이 나침반을 딱 실행을 하면은 나침반이 떠요. 동서남북을 위치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뜨는데 여기에 장소 추가라는 걸 눌러요. 장소 추가. 장소 추가를 누르면 현재 내 위치가 뭐 양천구 무슨 동 몇 번지 하고 딱 떠요. 주소가. 현재 위치가. 그럼 아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알 수 있죠. 이 동네 같으면 저는 아직도 여기 신월 7동 신월 여기가 1동 건너편에 신월 3동 세 동은 알아요. 근데 신월 2동은 어디 있고 신월 5동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아 화곡역 가는데 화곡역 가는 방향 쪽에 있는 그 이마트 에브리데이. 아 거기가 5동이에요? 몰라요.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동네만 알아요. 7동은 장 보러 가고 3동은 사는 동네고 1동은 서브센터가 1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알아요. 1동 저기 여기 경유고속도로 건너면 2동, 4동. 한빛복지관이 있는데 예, 거기가 2동. 2동? 아. 한빛복지관이 2동이에요. 신호등 바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동네를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지 저 역시. 저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것밖에 모르는데 엄마는 집에만 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동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성상가 그러면 알아들어도 그게 실동인지는 몰라. 그 정도로. 그러니까는 저는 이 지도 찾는 서비스가 절실한 거예요. 제가 길눈이 어두워요. 길눈이 어두워서 어느 길 한번 외워서 가긴 가는데 어느 동네 무슨 얘기하면 안 그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를 펴놓고 가는 방법 외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네이버 지도가 너무나도 저는 편하고 좋죠. 어디 갈 때 가면 예. 몇번 출구해서 어떻게 하고 그게 좋더라고요.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웃긴 얘기인지 슬픈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아줌마가 운전면허를 땄대요.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서 이제 서울에서 운전면허를 따는데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딴 기본으로 오후 2시에 이제 자가용을 끌고 부산 결혼식장을 간 거예요. 2시에 출발해서 7시에 도착했대요.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오후 7시에 부산 도착을 했대요. 그 다음날. 그 다음 날이요? 그러니까 웃긴 얘기지.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어떻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전국을 돌아다닌 거야. 그 사람이 그 라디오 프로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누구야 그 양희은 뭐 누구 이런 이 분들 나와서 라디오 그 사연 읽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는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오후 7시에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몰라.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잘못 들어가면. 아니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아무리 겁이 없어도 그렇지 바로 고속도로를 들어가냐고. 근데 이게 있었으면 내비게이션이 지금 있으니까 어디에서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근데 저도 이제 택시를 타면 기사가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제가 보고 있어도 헷갈려요. 오른쪽 길로 가는 건지 가운데 길로 가다 어디로 가라는 건지. 저는 계속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운전기사는 내비게이션을 계속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 앞에 있는 도로를 보면서 가다가 힐끗힐끗 봐야 되는데 못 볼 것 같아. 만약에 저보고 운전을 그렇게 하라면. 그렇지. 그 사람 숙달 됐으니까 하겠지. 신기할 정도로. 내비게이션이 편한 건 있어요. 뭐 말로 해주는 것도 있잖아. 우회전하세요. 뭐 좌회전하세요. 그럼 그대로만 따라가면 되겠지만 우리들도 엄청 끌고 다녀. 완전히 막 온 사막을 끌고 다닐 때. 그러니까 2시에 출발하면 다 7시에 도착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스케이트 하면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끌고 다니고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그 핸드폰 제 케이블 가져오면 그것도 좀 한번 더 처리할 테고 그 맵 이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는 방법, 음악을 듣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할 거니까는요. 뭐 드라마 연결해서 보는 방법, 우리 아까 그 다운로드 받는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게요.